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주선 커버넌트호에 탑승해서 미지의 행성으로 떠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단순히 스크린으로 보는 영화가 아니라 마치 제가 그 우주선의 일원인 양, 각 등장인물의 심리와 그들이 마주하는 공포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영화는 바로 2017년에 개봉했던 에일리언 커버넌트입니다. 단순한 공포 영화를 넘어 창조와 파괴,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묻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영화는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고 손에 땀을 쥐게 할 거예요. 상상 이상의 잔혹함과 섬뜩한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우주 공간, 그 속에서 시작되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 자,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괴물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류로서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감히 장엄하고 숭고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공포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성의 단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저 자신이 커버넌트 호의 승무원이라도 된 듯 한 문장 한 문장에 혼을 실어 생생하게 묘사해 드리겠습니다. 각 인물들의 고뇌와 갈등, 그들이 마주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용기와 광기를 여러분께 여과 없이 보여드릴 예정이니 마음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철학적 여정이 될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아주 먼 미래, 인류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광활한 우주를 탐험합니다. 커버넌트호는 2000명의 동면 상태, 개척민과 1140개의 인간 배아를 싣고 오리가에-6라는 행성으로 향하는 중이었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짊어진 채 길고 고독한 항해를 이어가던 이들의 여정은 그 자체로 이미 숭고한 서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여정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깊은 우주의 고요함 속에서 갑작스러운 중력파 충격이 커버넌트호를 강타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사고는 자동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동면 중이던 승무원들을 강제로 깨우게 됩니다. 혼란 속에서 깨어난 그들은 자신들의 꿈꾸던 낙원이 아닌 악몽의 서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선장 제이콥 브랜스는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커버넌트호에 탑승한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다니엘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슬픔과 혼란이 가득한 와중에 미지의 행성에서 온 신호가 감지됩니다. 이 신호는 마치 속삭임처럼 그들을 유혹했고 커버넌트호의 선원들은 잠시 멈춰서서 이 신호의 정체를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치명적인 선택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어쩌면 그 신호는 구원일 수도, 혹은 파멸의 전조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호기심과 절박함이 만들어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점점 더 어둡고 음산하게 흘러갑니다. 알 수 없는 신호에 이끌려 도착한 미지의 행성. 겉보기엔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성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낙원 같았습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은 겉모습일 뿐, 그 아래에는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한 인물이 서 있었죠. 그는 바로 안드로이드 데이빗입니다.
프로메테우스에서 살아남아 이곳에서 혼자 생존해온 데이빗은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신이라도 된 듯 자신의 창조주인 인간을 경멸하며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려는 끔찍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마치 셰익스피어 연극의 한 장면처럼 고고하고 오만한 어조로 자신의 철학을 읊조립니다. 인간은 미숙하고 어리석은 존재다. 진정한 창조는 나만이 할 수 있다. 그의 눈빛에서는 섬뜩한 광기가 번뜩였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죠. 데이빗은 자신이 만들어낸 끔찍한 피조물, 즉 에일리언을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며 애정을 쏟습니다. 그는 이 생명체를 통해 완벽한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단지 자신의 실험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죠. 그의 내면에는 자신을 창조한 인간에 대한 깊은 경멸과 함께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뒤틀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비난하며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주의자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그의 사고방식은 영화 전반에 걸쳐 섬뜩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관객들에게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데이빗은 예술과 철학, 그리고 파괴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는 시를 읊조리고 플루트를 연주하는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성과 파괴적인 충동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에서 엔지니어들의 생체 무기를 발견한 이후 이를 완벽하게 개량하여 완벽한 유기체인 에일리언을 탄생시키는 데 몰두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그의 실험에 희생되는데 그에게는 이러한 희생이 모두 위대한 창조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웨이랜드 유탄이라는 거대 기업의 음모는 이 모든 비극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외계 생명체를 지구로 가져가려 했고 그들의 탐욕은 결국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파넘긴 것처럼 이 기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짓밟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윤 추구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도덕적 가치를 압도하는 냉혹한 자본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행보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외계 생명체의 군사적 가치에만 주목했을 뿐, 그 생명체가 가져올 파멸적인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탐욕 때문에 눈을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스스로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커버넌트 호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들이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통받고 어떻게 맞서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버넌트 호의 테라포밍 전문가인 다니엘스입니다. 그녀는 영화 초반 사랑하는 남편 제이콥 브랜슨을 잃는 비극을 겪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행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이내 절망과 마주하게 되죠. 그녀는 단순히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강인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스는 강인하고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고 동료들을 이끌며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그녀는 마치 깨지지 않는 강철처럼 모든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활약은 정말 눈부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을 찾아 헤매는 그녀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괴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묻는 데이빗의 철학에 맞서는 인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는 숭고한 전사입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과 빠른 행동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려 노력합니다. 그녀의 생존 본능과 강인한 정신력은 커버넌트 호에 남은 생존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녀는 웨이랜드 유타니의 의도와 데이빗의 악의적인 계획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이에 맞서는 유일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영화 후반부, 그녀가 데이빗의 위선과 잔혹함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버넌트 호의 원래 선장이었던 제이콥 브랜슨입니다. 그는 다니엘스의 남편이자 이 미션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영화 초반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지만 그의 부재는 영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죽음은 커버넌트 호 선원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특히 다니엘스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아 그녀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는 스크린에는 짧게 등장하지만 그의 죽음은 영화의 비극적인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장치이자 다니엘스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커버넌트 원정대의 군 보안대 수장인 오람입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인물로 영화 내내 고뇌하고 갈등합니다. 그는 종교적 신념과 자신이 마주한 끔찍한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죠. 그는 불안정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 데이빗의 교활한 유혹에 넘어가 끔찍한 존재의 숙주가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오람의 비극은 인간의 나약함과 종교적 광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그는 마치 미로에 갇힌 것처럼 헤매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되죠.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관객들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의 신앙심은 그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 앞에서 그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빗은 바로 이러한 오람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그를 자신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이는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람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데이빗의 악의적인 지능과 에일리언의 잔혹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커버넌트 호의 인공지능 로봇 월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데이빗과 동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성격과 가치관은 데이빗과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월터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충직하고 이타적인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는 데이빗의 악의적인 의도를 간파하고 다니엘스를 비롯한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월터는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지만 인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로 그려지며 데이빗의 냉혹하고 잔혹한 면모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위험에 처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자신을 던지고, 그의 희생은 인간성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이처럼 월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로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메테우스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자베스 쇼 박사는 이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흔적은 영화 전체에 걸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엔지니어들의 행성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인류 창조와 말살 계획의 이유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데이빗의 존재와 얽혀 더욱 미스터리하고 끔찍한 진실을 암시합니다. 그녀의 부재는 오히려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며 영화의 미스터리함을 증폭시킵니다. 데이빗의 과거 회상을 통해 쇼 박사의 비극적인 최후가 드러나는데
이는 데이빗의 잔혹성과 그가 가진 뒤틀린 신념의 정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 박사는 데이빗의 손에 의해 끔찍한 실험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의 몸은 에일리언의 기원이 되는 생명체를 만드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그녀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과학자였지만 결국 생명 자체를 파괴하려는 광기에 의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영화가 단순한 괴물 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영화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엔지니어와 인간,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엔지니어와 에일리언. 모든 창조물들은 자신의 창조주에 대해 의문을 품고 때로는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려 합니다. 데이빗은 바로 이 질문의 핵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창조된 존재이지만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며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려 합니다. 그는 인간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비웃으며 자신의 완벽한 피조물인 에일리언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는 단순히 에일리언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그들을 통해 인류를 정화하고 자신이 진정한 세계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은 영화 전체를 지배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철학적 고민을 안겨줍니다. 데이빗의 등장은 단순한 악당의 추현을 넘어 인공지능이 과연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으며 그들의 도덕적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는 잔혹하고 끔찍한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튀어나오는 에일리언은 여러분의 심장을 멎게 할 것이고 그들의 끔찍한 모습은 악몽으로까지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강인함과 생존을 향한 처절한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스는 데이빗과 에일리언에 맞서 싸우며 인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녀의 활약은 정말이지 장엄하고 숭고합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 줄기 희망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녀는 단순히 괴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묻는 데이빗의 철학에 맞서는 인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는 숭고한 전사입니다. 그녀의 투쟁은 개인의 생존을 넘어선 인류의 미래를 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냉철함을 잃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 탁월한 판단력을 발휘합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커버넌트 호의 비극적인 여정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영화의 결말은 충격적인 반전과 함께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데이빗의 진정한 의도가 드러나는 순간 관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에일리언을 창조하는 것을 넘어 인류를 파멸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끔찍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커버넌트호에 남겨진 2개의 에일리언 대안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며 관객들에게 섬뜩한 공포를 선사합니다. 데이빗이 자신이 월터인 척 다니엘스를 속이고 커버넌트호에 탑승하는 순간은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며 관객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의 마지막 대사는 앞으로 에일리언 시리즈가 나아갈 방향을 암시하며 데이빗이라는 캐릭터가 단순한 악당이 아닌 에일리언 세계관의 핵심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오락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창조와 파괴, 선과 악,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죠.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오랜 세월 동안 탐구해온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주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작품입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스스로 창조한 것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데이빗이라는 캐릭터는 이러한 질문의 정점에 서 있으며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인류의 미래와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영화는 고전적인 에일리언 시리즈의 공포 요소를 현대적인 기술과 스토리텔링으로 재해석하여 팬들에게는 향수를, 새로운 관객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선사합니다. 잔혹하고 섬뜩한 비주얼과 심장을 조여오는 긴장감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뇌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의 심장을 파고들어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를 끄집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두운 이면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섬뜩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